전문가가 보시기에 그 VPP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는 주로 태양광, 풍력, ESS와 같이 분산된 에너지 자원 자체를 묶어서 하나의 가상화하여 발전소의 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광이 만약에 덜 생산하면 네. 다른 발전기에서 전력 생산을 늘리고 요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상의 변동에 따른 발전량 예측은 항상 100%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예측의 어떤 편차만큼을 부족하면 메꿔주고 모자랐을 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연성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VPP 사업자들이 대부분 예측의 역량과 함께 유연성에 대한 제공에 대한 역량도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말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의 높은 원유 의존도를 좀 탈피해야 될 필요성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원전, 태양광, 풍력과 같은 차세대 에너지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차세대 에너지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가 되냐면 전기 생산하는 거 따로 있고 사용하는 거 따로 있고 이게 만들어지는 그 시간대와 그다음에 소비하는 시간대가 괴리가 발생했을 때의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서 생산하는 지산지소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고요. 결국은 분산형 전력망이 필요하다는 곳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산형 전력망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전력망을 관리할 수 있는 가상 발전소, 즉 VPP라는 게 꼭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VP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 최경묵 책임을 모셔보고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가 VPP라고 하는 가상 발전소 뭐 개념은 조금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을 했을 때 갑자기 여기서 뭐 많이 전력이 생산하면 그걸 누군가 갖다 쓰고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가상 발전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까지는 알겠는데 이건 그냥 일반인들 시각인 거고요. 전문가가 보시기에 그 VPP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뭐 기자님 정확하게 이해하신 부분 맞고요. 지금 현재는 그 주로 태양광, 풍력, ESS와 같이 이 분산된 에너지 자원 자체를 묶어서 하나의 가상화하여 발전소의 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대적으로 이 작은 규모의 발전소들을 통합하면은 일정 규모의 어떤 공급과 그다음에 조정이 가능해지고 시장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분산된 자원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어떤 관리 가능한 자원으로 만드는 게 목적인데요. 이제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 이제 예측이라는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실제 이제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발전량을 잘 예측하고 예측한 발전량만큼을 시장에 참여시키는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그 역할을 VPP라는 사업자들이 하는 거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 VPP라는 개념이 분산에너지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면서 통합발전소라는 조금 더 확산된 개념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통합발전소는 단순히 이런 분산된 자원의 통합뿐만이 아니라 그 보다 다양한 자원을 그 통합하고 전력망, 그다음에 전력 시장 이런 부분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VPP 사업자 결국 일종의 중개 사업자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이 통합발전소가 완전히 개념적으로 정착된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그 많은 제도와 시장 측면에서의 어떤 변화들이 있는 어떤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전량을 예측하고 입찰하고 낙찰받은 결과를 토대로 제어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일반인 분들은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전량을 예측한다는 게 무엇이고 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재생에너지 발전소, 즉 그 태양광을 하나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태양광은 그 날씨의 변화를 굉장히 변화에 따라서 발전량이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결국은 이 태양광 자원을 그 일종의 그 전력 계통에서 주력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이 자원이 도대체 얼마만큼 발전을 해서 내가 이
발전한 자원 자체를 개통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지가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날씨의 변동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하는 게 VPP 사업자의 이제 첫 번째 역량입니다. 아, 그러면 뭐 날씨가 이 정도의 비가 오거나 아니면 이 정도의 흐릴 때는 예를 들어 얼만큼 정도의 전력이 생산되더랍니다. 예, 라고 맞습니다. 하는 게 예측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예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전력 개통은 결국 전체적인 발전량과 수요량의 어떤 수급을 일치시키는 개통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네. 근데 태양광 자체가 그 예측 자체가 예를 들어 100을 발전하기로 했는데 10밖에 발전을 못 하거나 네. 100을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0을 하게 되면은 네. 어디선가 다른 발전기의 발전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결국. 아, 그러면 태양광이 만약에 덜 생산하면 네. 다른 발전기에서 전력 생산을 늘리고 요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또 중요한 거는 사실 이 기상의 변동에 따른 발전량 예측은 항상 100%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결국은 그 예측의 어떤 편차만큼을 뭔가 그 부족하면 메꿔주고 모자랐을 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연성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VPP 사업자들이 대부분 예측의 역량과 함께 그 유연성에 대한 제공에 대한 역량도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측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유연성은 어떤 측면이에요? 뭐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ESS를 네. 상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발전량이 부족할 때는 ESS에 저장돼 있는 전기를 방전해서 네. 그 오차를 전체 발전량의 오차를 줄여주고 아, 그 발전량이 남을 때는 거꾸로 충전을 해서 개통에 공급하기로 했던 어떤 전력의 예측 양 자체를 다시 맞춰주는 네. 하나의 그 유연성에 대한 조정자로 ESS를 상상하시면은 가장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역할을 VPP가 해줄 수 있다. 예. 현재 그 유연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 별도의 어떤 독립된 ESS로 해줄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 VPP 사업자들이 예측력과 함께 그 유연성에 대한 제공 역할을 함께 해나가는 게 그 해외에서도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발전량이 크게 높아지게 되면 네. 오히려 개통의 불안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력원을 차단하는 일도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잖아요. 근데 뭐 항상 이게 끄는 것만이 네. 사실은 능사는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큰 오차가 생겼을 땐 그 유연성으로 네. 해결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그 발전소에 대한 어떤 제어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개통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큰 오차가 발생했을 때는 전체적인 뭐 주파수부터 해서 다른 불안 요소들을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사실 VPP 사업자들이 그 개통과 약속한 어떤 공급량 자체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 최근에 이제 제주에서 많이 발생했던 네. 출력 제어의 상황들을 맞아요. 네, 네. 그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기존 발전소에서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다기보다는 그 국내 전력 시장의 구조를 조금 배경을 네.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2000년도 초반에는 대부분 그 중앙급전 발전기라고 대부분 석탄, 화력, 원자력 이런 발전기가 국내 한 500개 정도 미만의 발전기를 잘 제어해서 네. 이 전체적인 발전력을 유지를 하면 되는 환경이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같은 발전소가 늘어나면서 네. 그 500개 수준이 지금 현재는 10만 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10만 개가 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그 개통의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발전소의 개수가 아니거든요. 네. 현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재생에너지를 하나의 주력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생에너지의 뭐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결국은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안들이 네. 같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측면에서 결국은 VPP와 같이 굉장히 여러 개 예를 들어서
뭐 해외와 같이 수천 개의 발전소를 하나로 가상화시켜서 공급하고 그거를 개통해서 관리하는 어떤 역할의 이 중개 사업자가 지금 새로 발생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러면 500개 정도 되는 발전소는 사람이 관리했어요. 물론 어디가 네. 많으면 어디 줄이고 어디 많으면 어디 줄이고 요거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네. 예. 그 역할을 이제 주로 그 전력 거래소나 아니면 망 사업자인 한전에서 네.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때는. 500개 정도면 그때는 관리가 가능했었는데 10만 개가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건가요? 자원들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이 고민이 됐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VPP라는 가상 발전소라는 새로운 개념이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가상 발전소인데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 일단은 VPP 사업자들이 그 발전소들,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들을 모집합니다. 첫 네. 번째 모집해서 집합자원이라는 하나의 가상화된 하나의 자원을 구성을 하고요. 이 자원을 시장에 참여하기 전날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뭐 1시간 전에 이 자원에 대해서 발전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첫 번째 예측을 합니다. 네. 예측을 해서 이 예측된 그 발전량 자체를 가지고 시장에 결국은 참여를 합니다. 네. 참여한다는 건 결국 입찰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입찰 과정에서 결국에는 어떤 예측의 어떤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충분히 사업자 입장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해서 입찰에 참여를 하고요. 네. 입찰을 해서 낙찰 이후에 어떤 변동성이 발생하는 경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성 자원을 이용해서 그 변동성을 제어하거나 아니면은 그 유연성 자원만으로 제어가 불가능할 때는 직접적으로 발전소를 제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완성이 되면은 결국 전력거래소로부터 공급에 대한 정산을 받아서 네. 다시 그 모집한 사업자들하고 배분하는 그런 형태의 절차입니다. 이건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 전날에 내일 날씨 정도는 다 알고 있고 풍량 정도는 다 알고 있고 화력 발전 뭐 원자력이야 뭐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그 전력 기저 전원이 있으니까 그거 말고 신재생 에너지가 내일의 날씨와 내일의 풍량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내일 이만큼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해서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럼 그 입찰된 걸 토대로 그 하루 동안 이제 다음 날이 됐죠. 하루 동안 전력 공급과 그거를 운영을 하다가 근데 생각보다 날씨가 안 좋네. 네. 혹은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좋네. 생각보다 바람이 너무 부네. 혹은 덜 부네라고 하면 그 변동성 정도는 VPP 사업자가 ESS에서 저장된 전력을 이용해서 변동성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하루의 그 전력 공급이 끝나고 나면 보상을 받아서 그걸 전력 사업자들과 분배하는 구조.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네네. 기자님 정확하게 이해. 알겠습니다. 이런 식이구나. 근데 그러면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 사업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 사업자들을 모집해둬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모집된 전력 사업자들이 이 가상 공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관점에서 사실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거, 네. 그다음에 어떤 수익에 관련된 부분들 중심으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안에서 이제 VPP 사업자의 역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뭐예요? 그거는 바로 그 개별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사실 시장하고 그렇게 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자들과 시장에 어떤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VPP 사업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뭐 입찰과 낙찰, 정산 이런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그 사업자들에게 그 알기 쉽게 그 사업자들이 참여하기 쉽게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해 주는 거고 어떤 중간에 어떤 운영자 역할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결국 VPP 사업자는 어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뭐 필요로 한 IT 기술도 갖춰야 되고 분석 역량도 갖춰야 되지만 하나의 어떤 예측과 운영, 시장을 하나의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VPP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예. 할 거예요? 아니면 예.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어요. 예, 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VPP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다들 좀 깜짝깜짝 놀라시는 의아해요. 분들이 네네. 많이 계십니다. 사실 배터리에 대한 제조 및 판매가 주력인 회사인데 저희는 이 배터리 사업에 대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엔 ESS와 VPP를 연결시킨 하나의 사업 모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2년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좀 준비를 했었고요. 지금 국내 그 제주에서 제주 시범 사업이라는 형태로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4년도 6월부터 네. 그 시장에서 저희가 현재 마켓쉐어 기준으로는 한 42%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는 VPP 사업자입니다. 오. 네, 저희는 좀 특이하게 네. 앞서서 말씀드린 그 단순히 발전소, 그러니까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만 모집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 배전망 ESS라고 해서 네. ESS 설비를 두식을 운영을 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더 보정시켜주는 역할, 그다음에 뭐 출력 제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충전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저녁 시간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높을 때는 네. 방전을 시키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함께 VPP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VPP를 지금 해보고 싶은 사업자들도 많이 있을 거고 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좀 있을 텐데 어떤 사업자는 진짜 플랫폼 역할만 하는 사업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워낙 ESS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운영하는 VPP는 실제로 그 ESS를 활용해서 그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사업자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서로 좀 성향이 다를 수도 있는 거네요.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플랫폼 서비스만 어떤 네.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하는 시장의 플레이어들도 있고 네네. 저희처럼 그 직접적으로 플랫폼도 구축하고 필요로 한 ESS 같은 자원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필요로 한 자원을 모집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형태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떤 앞서서 말씀드린 예측 기술 이런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또 시장에서 참여하는 회사들도 있고 결국에는 각 회사들이 갖고 있는 좀 장점 중심으로 이 사업에 대한 모델 자체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어떤 온라인 쇼핑몰은 진짜 홈페이지만 제공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결제랑 물류까지 다 제공하는 데가 있고 그게 좀 성향이 다르다. 예,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네. ESS 강점이 있으니까 사업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나요? 예. 어때요? 예, 뭐 아무래도 그 이 발전소를 모집하는 데는 큰 장점은 맞습니다. 근데 이 다만 그 ESS가 사실 그 시장에서 보상받는 어떤 수익 모델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투자비가 그렇게까지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주에서는 24년 6월부터 그 시장 제도가 이미 도입이 됐고 네. 내륙은 금년 하반기, 금년 말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동일한 네. 시장이. 내륙 시장에도 동일하게 그런 유연성 자원이나 이런 투자가 사실 VPP 사업자 입장에서는 필요한데 그 부분이 사실 저희도 고민 중에 하나였는데 네. 최근에 정부에서 차세대 전력망 사업이라고 해서 그 재생에너지 개통에 접속 대기 중인 태양광 발전소들을 추가적으로 접속시키면서 네. VPP 활성화 측면에서의 그 배전망 ESS에 대한 어떤 보급 지원 사업을 해줘서 네. 사실 저희도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아. 내륙에서의 어떤 자원에 대한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공급하는 뭐 태양광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VPP 사업자 가운데 ESS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더 좋긴 하나 예. VPP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배전망에다가 ESS를 다 깔아야 되는데 그 돈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차세대 전력망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ESS를 까는 것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그 좀 애로사항이 좀 해소되셨다. 예,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이 보조금, 지원금 없이 네. 이 시장에서 모든 시스템들이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흐름부터 해서 완성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완성돼 가고 있는 단계이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뭐 보조금이나 이 지원 정책 자체가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해서 네. 그 장기적으로는 아마 분명히 시장에서 모든 것들이 다 소화되고 해소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그 LG에너지솔루션처럼 ESS를 갖고 있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VPP 사업자가 있는 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프트웨어만 그 제공하는 VPP 사업자의 그 VPP를 이용하게 되면 그럼 개별 그 발전원들 특히 뭐 태양광 풍력 이런 발전사 분들이 ESS를 직접 확보하셔야 돼요. 소프트웨어만 제공하게 되면.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 현재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예측 기술을 향상시켜서 네. 그런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네. 시장에 참여할 때 결국 시장 예측도 잘하면서 그 결국 그 입찰에 대한 참여를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사업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이제 네. 정해진 사업 모델이 네. 있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VPP 사업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현재 수익 구조 결국 사업 모델 한 3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관된 수익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전력 시장에 참여하면서 그 참여 대가로 용량 정산금과 같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 재생에너지가 받게 되는 용량 정산금은 결국 발전량 예측이나 운영과 같은 부분들의 대가인데 그 대가의 일부를 VPP 사업자가 수행을 하면서 그 발전소하고 그 쉐어하는 구조가 이제 첫 번째 어떤 수익 모델이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ESS와 같은 유연성 자원이 있다면은 결국 전력 시장에 직접 참여해서 거둘 수 있는 어떤 차익 거래에 대한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아. 결국 S&P 결국 도매 시장의 전기 가격이 쌀 때 저장하고 네. 비쌀 때 방전해서 그 차익 자체를 수익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개통 안정화에 대한 기여에 대한 보상입니다. 네. 그 앞으로는 이 송전이나 배전 단계에서 수요와 공급을 더 안정시켜주고 맞춰주는 역할을 통해서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 어느 하나에 집중된 건 아니고요. 네. 결국 이 세 가지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복합적으로 하나의 수익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델 자체는 현재 그 정립돼 가고 있는 단계고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고 계시는 수익 모델인데 그러면 첫 번째부터 그 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계된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사장님이라고 칭할게요. 태양광 사장님, 풍력 사장님이 될 수 있으니까 사장님들한테 수수료 받는 거라고 이해해도 돼요? 조금 다른가요? 예, 조금 다릅니다. 네. 그 사장님들한테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발전소가 네네. 그 도매 시장에 참여하면서 네. 도매 시장에서 기존에는 에너지 정산금이라는 네네. 돈만 받았는데 용량 정산금이라는 추가 수익이 생깁니다. 네네네. 이 추가 수익을 결국 VPP 사업자하고 배분하는 구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전력시장 거래 수익은 부족할 때 저장했다가 남을 때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버는 맞습니다. 돈을 말씀하시는 거고 개통 안정화는 뭐 나중에는 분명히 이제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개통 안정화에 대한 보상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앞서서 그 제주도에 예. 설치한 ESS에서는 그 배전망에 그 수요가 1년에 한 2, 3일 정도 네. 그 기준 그러니까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제주도에 영하로 떨어지는 서귀포 쪽에 영하로 네. 떨어지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주변에 감귤 네. 하우스가 많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수요가 갑자기 그렇죠. 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배전 선로를 증설하고 뭔가 더 보강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 선로에 붙어 있는 ESS를 활용해서 네. 그 순간적으로
그 피크가 올라오는 그 수요를 잡아줄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이 배전솔로에 대한 투자나 어떤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이연시키고 네. 회피시키는 효과가 발생해서 어. 이런 부분들을 그 NWA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NWA. 예, 예. 네. 뭐 Non-Wire Alternative라고 해서 결국 어떤 전력망 선로에 대한 투자를 회피시키고 이연시켜주는 효과로 해외에서도 하나의 그 비즈니스 모델로 네.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 덕분에 당신이 돈을 안 썼습니다. 그 돈은 주시죠. 아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그러니까 개통을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하다 보니 결국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좀 같이 쉐어해 보자라고 하는 것도 이미 해외에서는 하나의 비즈니스 네, 모델이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근데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요 세 가지 모델로 하게 됐을 때 수익률이 괜찮을 걸로 좀 기대하세요. 현재는 결국은 어떤 수익 확보보다는 그 경험과 네. 솔루션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국내 이제 재생에너지 정책 또 2030년에 이제 100기가를 논하고 있고 네, 네. 결국 재생에너지 자원은 늘어날 거고 이 시장 규모도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그 폭발적으로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 중심으로 굉장히 1,000억 미만의 조금 뭐 규모가 크지 않은 시장인데 네. 향후에 뭐 5년, 10년 안에 분명히 이 내륙으로 확산되는 만큼 시장 규모는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CAGR은 연간 한 20% 이상 네.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조금 더 미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미래 사업을 뭐 지금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걸 논의할 건 아닌데, 근데 궁금했어요. 근데 이게 이거 진짜 돈이 잘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해외 사례를 보시건대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전기라고 하는 건 그냥 한전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VPP 세상이 되면 왠지 사업자가 하나가 아닐 것 같거든요. VPP 사업의 미래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럽 중심으로 VPP 사업은 굉장히 좀 활성화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쪽에는 대표적인 사업자가 이 독일의 넥스크래프트라는 사업자가 있는데 네. 그 넥스크래프트는 사실 수천 개의 그 이 발전소들을 연결시켜서 시장에 참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해외에서의 전망은 지금 현재 시장 규모도 이미 50억 불 정도 이상이 된다라는 그런 레포트들도 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전망은 굉장히 밝은데 사실 이 시장을 독일 같은 경우에 좀 성장시키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네. 결국 시장 제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렉트 마케팅이라는 어떤 시장 제도가 있는데 네. 사실 이 제도는 초기에는 한 500km 이상의 그 재생에너지 발전소, 네. 그다음에 규모 자체를 점점 줄이면서 결국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먼저 만들어줬습니다. 네. 이게 뭐 의무화든 인센티브든 뭐 이런 어떤 그 일종의 채찍과 당근을 네.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 시장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 이 어떤 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돼야 나중에 여러 VPP 사업자들이 또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일반인들도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전기 팔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네. 사실 그 가능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그 특정 그 발전소들 중심으로 이 시장이 열려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그 통합 발전소라는 개념은 네. 사실 가정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 가정에 설치돼 있는 뭐 ESS나 아니면은 V2G와 같은 전기차, 네. 그다음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전력 수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자원화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개념까지 포괄하고 있고요. 네. 통합발전소 개념들이 현재는 그 개념들을 제도화하고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는 단계인데 그 부분들이 향후에는
그 일반 사업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되고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케이스가 테슬라의 오토비더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내가 갖고 있는 테슬라의 차량,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우리 집에 달려 있는 그 파워월 거기에 전기가 저장되어 있으면 만약에 오토비더에 만약 접속만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필요할 때 거기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보상을 고객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가장 인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중에는 가능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결국 지금 현재 제주도 중심으로 이제 V2G 관련돼서 실제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결국은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보완들이 같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뭔가 이걸 기술로만 생각했지만 결국 이거는 제도가 변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도에서는 이미 시작하고 있고 내륙은 올해 하반기부터 많은 변화가 있을 테니 우리도 한번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VPP 사업자들이 아마 생겨나게 될 거고 그 VPP 사업자에게 나의 전력원을 접속시키는 그런 사장님들도 많이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그 전력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어떤 VPP에 접속하는 게 이득이 좋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생각하게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VPP 사업자마다 네. 앞서서 이제 전략이 상이한 만큼 그 일반 발전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상품도 다양해지리라고 봅니다. 네. 분명히 그 발전소의 특성에 맞는 상품들이 있을 거고 뭐 수익 측면에서 네. 조금 더 안정적인 상품도 있을 거고 조금 더 그렇겠네요. 도전적인 상품도 분명히 생겨나리라고 봅니다. 네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평소에 전력을 공급하시는 곳은 저희가 안정적인 수입을 드려요라고 하는 상품이 네. 나올 수가 있는 거고 평소엔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한 그 전력 공급에 대해서 해주실 때는 좀 추가 수익이 나와요. 막 이런 식의 상품이 나올 예, 수도 있는. 맞습니다. 되게 다양한. 그럼 결국 어떤 VPP 사업자가 좋은 VPP 사업자인지 뭐 예를 들어 기술력이 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네, 네, 네. 뭐 어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상품의 네. 기획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 VPP 사업자는 어떤 VPP 사업자가 좋은 VPP 사업자일까요? VPP 사업자의 그 어떤 기초 체력, 네. 기반이 잘 갖춰진 VPP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기본적인 플랫폼에 대한 역량, 그러니까 예측을 포함한 플랫폼에 대한 역량 자체가 탄탄한 사업자가 예측. 사실 네. 그 예측이라는 게 발전량 말고도 사실 시장의 가격 예측을 하면은 조금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기회 요인도 있고 그리고 그 예측 기반으로 해서 결국 이 플랫폼에 대한 그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 분석한 거에 따른 어떤 제어를 하는 이런 어떤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그 운영 역량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두 가지가 좀 탄탄한 사업자들이 그 일반 발전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네. 수익성과 그 운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똑같은 하루를 보냈어요. 다음 날 보니까 이쪽 VPP에서는 정상금이 더 좋은데 저쪽 VPP는 좀 정상금이 낮아.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결국 입찰 참여 방식에 네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차이가 아주 크진 않지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잘 만들어줄 수 있는 VPP는 예. 날씨 예측뿐만 아니라 전력 가격 예측까지 잘하는 VPP가 네, 될 맞습니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플랫폼에서 운영과 제어를 잘하는 VPP가 될 것이고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결국은 갖고 있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유연성 자원이나 이런 VPP가 갖고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도 결국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VPP 사업자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그 능력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무래도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간헐성 문제를 VPP 사업자가 어떻게 좀 해소해 줄 것이냐가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간헐성의 문제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사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도에서 많이 발생하는 네. 그 출력 제어 문제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기준으로 182회나 좀 출력 제어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네. 네. 생겨서 사실 그 굉장히 많은 발전소들의 어떤 민원 성격도 그렇죠. 있었고 네. 좀 많이 시끄러웠던 걸로 기억나고 우리가 뭐 말이 좋아 출력 제어지 전기 안 받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끄는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6월부터 네. 제주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 그다음에 뭐 실시간 시장 이런 어떤 새로운 시장 제도가 그 도입이 됐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이 시장 제도의 목적은 결국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발전원이 아니라 결국 급전 가능한 발전원, 결국 개통 입장에서의 급전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시장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이제 최초의 VPP 사업자가 역할이 시작됩니다. 이제 사업자가 말씀드린 대로 예측하고 시장에 입찰하고 ESS 활용해서 어떤 출력과 수급을 조정하면서 변동성을 좀 줄여주는 구조가 이제 시작된 거고요. 네. 이제 실제 시장 제도가 적용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은 결국 강제적으로 출력 제어하던 기존 방식이 현재는 그 시장의 어떤 가격과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조정을 하는 형태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그런 기술적 출력 제어에 대한 어떤 빈도가 그 시장 제도 전과 현재는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현재는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의 시스템과 시장 제도로 뭐 기존의 뭐 끄던 걸 안 끄는 게 아니라 네. 이 시장과 시스템 범위 내에서 어떤 제어하고 통제해서 이 자원의 어떤 활용 가치를 더 높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ESS와 같은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자원들이 네. 결국은 만들어지고 시장에 참여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 간헐성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하나의 어떤 설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설비를 잘 관리하고 설비를 잘 운영하고 결국 이 설비를 시장하고 잘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복합적인 부분들이 함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용은 이해를 했거든요. 혹시 실사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예. 그냥 안 되면 출력 제어가 들어갔었는데 가격을 기반으로 네. 제어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네네네네. 그럼 가격이 낮아지면 네. 뭐 발전량이 줄어드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풍력이나 태양광을 생각했을 때 네. 가격이 낮아지면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 지금은 뭐 좀 덜 팔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태양을 막거나 바람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이거 어떻게 제어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예를 들어서 그 시장에서 온전하게 정산을 받는 태양광 발전소인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발전을 한다는 거는 네. 그 결국은 본인이 돈을 내고 발전을 할 수도 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 REC라는 네. 공급 인증서에 대한 계약만 돼 있다 그러면은 REC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전을 해야지 발전소 입장에서도 플러스지. 네. 오히려 REC는 50원인데 음. 가격은 마이너스 80원이다 그러면은 30원을 내고 네. 발전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오. 그런 어떤 구조적인 네. 그 가격에 따라서 결국 재생에너지가 발전을 안 하는 게 더 네. 효율적인 발전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원 자체에서 그 공급의 조절이 좀 되는 건가요? 가격에 따라서 VPP 사업자들이 이 발전소는 지금 시간에는 발전을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어떤 가격 메커니즘에 의한 판단이 네네. 들면은 그 발전소를 제어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발전소들이 결국은 시장에 참여하는 대가인 앞서 말씀드린 용량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 활용해서 이 발전소들의 어떤 출력 제어 발생 시점에 출력 제어에 대한 이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VPP 사업자들이
대신 운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걸 개별 사업자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발전 사업자분들은 이제 제가 너무 사장님 입장에서만 얘기를 듣는데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 많을 것 같아서. 예. 발전 사업자는 여기에다 이제 그 VPP에 연결해서 VPP 쪽에서 내 것까지 운영 관리를 해준다. 아, 맞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결국은 그 시장 참여와 관련된 부분들은 VPP 사업자한테 위탁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이제 거의 좀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저는 VPP라고 하는 게 관리구나. 네. 그 다음에 제어구나. 네. 그게 가장 핵심이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뭔가 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인공지능이 접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아, 예. 주로 말씀하신 AI 부분들은 그 예측하고 그다음에 운영 최적화 네. 쪽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24시간 전력 시장은 입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매시간 사람이 판단을 해서 시장에 참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 그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시스템 자체를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 발전량 예측도 결국은 데이터 기반으로 그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그 예측에 대한 변동성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네. 시장 가격 예측 또한 결국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을 예측해서 그 다음 날에 어떤 출력 제어에 대한 가능성 아니면은 도매 시장 가격의 어떤 변동성 네.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결국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단계에서 그 AI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단계인데 결국은 AI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에 대한 수집, 예를 들어서 뭐 전력 시장에서 네. 운영된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데이터들이 공개되고 수집되면은 분명히 더 역량은 강화되고 더 활용도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VPP가 진짜 활성화되는 그 시대는 좀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 같으세요? 이 VPP는 결국 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VPP 사업자의 역할들은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VPP를 대부분 저는 그 도매 시장의 그 전력 공급용 중심으로만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VPP 사업자의 역할은 훨씬 더 다양해질 것입니다. 아마 단순히 발전소들을 잘 예측하고 관리 운영 제어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결국 VPP 사업자가 결국은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연계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중개 사업자 역할까지 네. 좀 포괄적으로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분산에너지 특구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전력에 대한 직접 거래 측면에서 VPP 사업자의 활용 방안도 일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VPP 사업과 관련된 그 어떤 시장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일 수밖에 없지만 네. 결국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그 명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VPP 사업이라고 하는 건요. 어쨌든 물리적인 배전망에서 존재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VPP 사업은 지역별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 단위로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돼요? 일단은 지역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송전 제약이나 어떤 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주를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서 하는데 나머지 내륙에서 적용은 현재 그 변전소 단위로 하나의 자원을 구성해서 결국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지산지소 개념에서도 네. VPP가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 전력을 끌어오는 것보다는
지산지소 현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플랫폼이 VPP가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는 오늘 VPP라고 하는 거를 대략적인 개념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수익 모델은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알기가 힘들었거든요. 아직 물론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런 방향을 그리면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인공지능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각각에 필요하게 됐을 때 그러면 발전원을 어떻게 해야 되며 그 발전원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서 VPP의 역할까지 한번 오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VPP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LG 에너지 솔루션 최경묵 책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